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영서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춘천의 한 자활센터 공공음식점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선 7기 1년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정활동 1년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비를 지원받는 공공 닭갈비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지난해 4월에 문을 연 공공음식점.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소득층 주민 7명, 주방일과 손님 서비스를 하며 자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손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낮 12시를 조금 넘은 점심시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운영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보시다시피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 겁니다. 직원들은 이 공공음식점 전문가와 운영 관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위탁 운영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계획 없는 거, 우리는 이게 삶의 터전이거든요.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지. 이렇게 공공음식점을 운영하다가는 일터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든다는 겁니다. 이럴까 봐 걱정되고, 그럼 저희가 열심히 하던 데인데 그게 또 갑자기 문을 닫고, 그러니까 저희는 불안한 거예요. 위탁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춘천 지역 자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던 직원 교육을 했고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면서도 취재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탁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춘천시는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일차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점하기 전 한때 운영권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 공공음식점. 당초 춘천시는 내년에는 자활기업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은 되고 있는 건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제10대 강원도 의회를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의석의 76% 이상을 차지하며 시작한 10대 의회. 지난 1년 어땠을까요?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78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98%, 10대 강원도의회 성적표입니다. 9대 도의회에 비해 조례안 발의 건수는 4배, 출석률도 더 좋아졌습니다. 산불 피해 특위, 저출생 고령화 특위,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과거에 좀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이러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평가를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도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위가 7개나 있었지만 정작 건의안은 2건밖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1인 발의나 대표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11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발의 조례안 중 원안 가결 85%, 수정안 가결 14%로 부결이 1%도 안 돼 집행부인 강원도정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인데 지난 1년간 도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동의안은 결국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춘천 세계 불꽃대회와 육아 기본수당을 처리하는 모습에서도 도정과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민선 7기 강원도의회 1년,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은 3년 부정적인 평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상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상인 49살 손모 씨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화 혐의 1,500만 원, 과실치상 혐의 500만 원, 두 혐의 모두 법정 최고형을 적용해 합산한 겁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재판부가 손 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번 화재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음에도 형벌이 가벼워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상인 20여 명은 실수로 불을 낸 손 씨는 물론 소방도로 내 노점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진압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며 원주시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진동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동해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송정동은 동해안과 인접한 배후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인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좀 떨리고 흔들리고 좀 심할 때는 심합니다. 언제라고는 확정은 안 되고 정말 이따금씩 하는데 심할 때는 정말 심하고 여진 같은 그런 떨림이 좀 많습니다. 주민들은 대형 선박이 동해항에 접안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항 내부와 주변 지역에 감지기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진동의 강도를 측정하고 동해항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한 경우는 항만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 선박이 접안할 때 그 영향이 과연 이 주거 지역에 미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동해항 때문으로 밝혀지면 항만 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항만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오염과 관련해 민간산업단지에서 폐수를 배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인근 농수로와 저수지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배출 의혹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자칭 산업단지라고 이름 붙인 원주의 한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공장들과 연결된 오수 우수관들이 농수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배출한 물이 인근의 농업용 저수지를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원주시가 지난달 이곳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 등 두 곳에서 물을 떠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수로의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600ppm, 총 유기탄소량인 TOC는 757ppm으로 조사됐고 이는 폐수 배출 시설 방류수 기준과 비교해 10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저수지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COD가 16.6ppm, TOC가 15.4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온 호수환경 기준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원주시는 공단에서 폐수가 무단 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장마다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추가 의뢰했습니다. COD랑 TOC라는 데이터가 호소 환경 기준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높이는 원인 물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에 있던 오염된 물을 원주시가 별다른 의심 없이 방류하면서 사실 확인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농업용 수자가 좀 담수를 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워낙 정확한 그
이 시료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배출 시설 없이 물을 쓰는 등 입주 공장들의 위법 사항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수질 검사 결과가 더해지면서 사설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척 18mm, 강릉 11mm, 춘천에 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과 영동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서 내륙 20에서 60mm,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200mm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에 2조 2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통과된 예산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관련 정부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은 1조 3천억 원으로 신청 예산의 60% 수준입니다. 4,600억 원은 정부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 예산 119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제2경춘국도 사업 예산도 5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기재부 심사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 측 변호인은 운동원의 하루 법정 수당이 3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이런 선관위의 규칙 조항이 오히려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를 유예받은 김철수 속초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측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2배를 넘어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661건으로 지난해 429건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피해액도 지금까지 96억 원으로 지난해 44억 원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동시에 범죄 검거율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해 상반기에만 8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유형은 대출 사기가 8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자는 40,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춘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대동대한운수가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회사명도 춘천시민버스 주식회사로 변경합니다. 올해 초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인수된 대동대한운수는 그동안 불친절하고 난폭했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법인 출범식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최근 자사고로 재지정된 횡성민족사관 고등학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민사고의 연간 학비가 2,700만 원에 달하고 민사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등 특권학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의 최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도당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조직 변경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문화재단 대표 공모 접수를 마치고 선임 절차까지 진행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와 18개 시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 교사 등 5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의 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원도 소속 공무원 3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해야 할 경찰에서도 모두 4명이 징계를 받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9명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춘천 MBC가 보도한 춘천 의암댐 신현교 안전 미흡 문제와 관련해 춘천시가 최근 교량 난간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춘천시는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신현교 교량 난간 520m를 철거하고 모두 새 난간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자전거 사고 위험을 고려해 난간 높이도 1.2m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안전상 문제로 지적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로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130일 만에 상주 상무 설욕전에 성공하면서 리그 4위로 도약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저녁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공격진의 릴레이골과 정승용의 어시스트 해트트릭에 힘입어 상주의 4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상위 스플릿 위치인 4위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평창 슬라이딩 센터 등 3곳 경기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